저녁이 오면 집 안의 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낮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찬밥차 지나가는 소리도 그럭저럭 생활의 배경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해가 내려앉고 거실 불을 하나 켜는 순간 조용함이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꼭 보려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줄거리를 따라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가 집 안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리모컨을 누르고 화면이 밝아지면 빈 거실이 조금 덜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소리는 분명 있는데 마음 한쪽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오늘 라디오는 그 마음 옆에 앉아보려고 합니다. TV 소리만 켜둔 저녁, 적막한 집과 싸우지 않고 다정하게 지내는 법을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이 쓸쓸하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조용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출근하던 시절에는 저녁의 의미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내려놓는 시간, 내일을 위해 쉬는 시간, 가족의 밥상을 챙기는 시간,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녁은 바빴습니다. 바쁜 저녁은 외로울 틈을 덜 주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나면 저녁이 조금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이 적어진 자리에 느껴야 할 마음이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어딘가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내일은 무엇을 기다리면 되는지, 누구에게 내 안부가 닿아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오래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에 가깝습니다. 한 남자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저녁 6시가 조금 넘으면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한번 확인하고 주방 불을 켜고 물 한 컵을 마신 뒤 거실 탁자 위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서 뉴스 첫머리만 듣고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만 되면 텔레비전부터 켭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채널을 몇 번 돌리다가 결국 아무 채널에나 멈춥니다. 사람들이 웃고 말하고 박수를 치는 소리가 거실에 퍼집니다. 그분은 그 소리를 등지고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씻습니다.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다는 사실에 기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 건가? 아니면 정막을 맡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리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아기 울음소리, 밥 짓는 소리,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한평생 그런 소리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소리가 줄어든 저녁에 텔레비전을 켜는 마음은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 연결을 찾는 마음입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드라마를 틀어두는데 가끔 한 해가 끝났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고요. 분명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끄려고 하면 반하니 너무 조용해질까봐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그램까지 그냥 틀어둡니다. 광고 소리, 웃음소리, 음악 소리, 그 소리들이 집 안을 채우지만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어느 밤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검은 장면이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 괜히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화면 속 자기 얼굴이 너무 조용해 보여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며 얼른 채널을 바꿉니다. 하지만 마음은 별일 아닌 일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가 조금 외롭구나. 오늘 저녁은 소리보다 사람이 그리운 날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쉽니다. 우리는 조용함을 자주 빈자리로만 생각합니다. 소리가 없으면 외로운 것 같고, 말이 없으면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일정이 없으면 삶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용함은 우리에게 질문을 들려줍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마음이 갔는지, 무엇이 조금 아쉬웠는지, 내 몸은 피곤한지, 내 마음은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는지. 다만 문제는 조용함이 너무 갑자기 커질 때입니다. 오래 일하던 사람에게 퇴직 뒤의 저녁은 방 안의 조명을 한꺼번에 모두 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도 조용한 저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은 그 적응 과정에서 잠깐 켜두는 등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텔레비전 소리만으로 모든 정막을 막으려 하면 마음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있는데 내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소리를 끄는 일이 아니라 소리 사이에 나를 위한 작은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켜는 걸까? 프로그램이 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날은 편안히 보시면 됩니다. 웃고 싶어서 보는 예능, 세상 소식을 알고 싶어서 보는 뉴스, 옛 노래가 나와서 보는 음악 방송. 이런 시간은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프로그램보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텔레비전을 켜두어도 좋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보십시오. 오늘은 정막을 덜기 위해 켜둔 시간이다. 이름을 붙이면 습관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난 뒤 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계속 보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소리가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저녁을 조금 내 편으로 돌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텔레비전 말고 내 소리를 하나 더하는 일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컵을 씻는 물소리를 조금 천천히 듣는 일,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끓는 소리를 기다리는 일,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가 커튼에 스치는 소리를 듣는 일, 오늘 입었던 옷을 의자에 걸며 옷감 스치는 소리를 느끼는 일. 이런 작은 소리들은 내가 아직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내 생활의 소리는 안에서 피어나는 소리입니다. 둘 중 하나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깥 소리만 계속 들어오면 내 하루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주 작은 생활 소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도 좋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좋고, 화분에 물 한 컵 주는 소리도 좋습니다. 소리는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나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앉을 자리를 하나 정하는 일입니다. 소파 전체가 아니라 작은 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창가 옆 의자, 식탁 끝자리, 베란다 문 앞, 침대 옆 작은 의자. 그 자리에 작은 물건 하나를 두어도 좋습니다. 컵받침 하나, 읽다만 책 한 권, 작은 담요, 안경집, 라디오처럼 쓰는 작은 스피커. 사람은 자리가 있으면 마음을 덜 헤맵니다. 직장에 내 책상이 있었고, 식탁에 내 자리가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도 늘 서던 위치가 있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나면 그런 자리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안에 새 저녁 자리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자리는 무엇을 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나를 잠깐 앉히는 자리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더라도 그 자리에서 보십시오. 소리를 배경으로 두고 내 몸이 앉아있는 감각을 먼저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고
등은 의자에 기대고 손은 따뜻한 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자리를 찾으면 마음도 조금 늦게라도 따라옵니다. 저녁 정막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안부가 갈 곳을 잃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집에 오면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굳이 말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바쁠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안부를 꼭 누군가에게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종이에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조용했다. 뉴스보다 창밖바람 소리가 더 마음에 남았다. 괜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이런 문자는 일기가 아니라 안부입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안부입니다. 적어두면 마음이 이상하게 덜 흩어집니다.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문득 생각나서 안부 전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연락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따뜻하게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옛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밤을 마음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루의 소란이 물러나면 사람은 자기 안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소리라고 해서 모두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에 앉아야 물속 돌멩이가 보이듯 조용한 저녁에야 내 마음의 모양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함을 조금씩만 만나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완전히 끄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를 조금 낮추고 내 숨소리를 조금 들을 만큼만 여백을 두자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가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맞아주는 저녁. 그것이 인생 후반의 밤을 조금 다르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습관은 대개 우리를 괴롭히려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덜 외로우려고, 마음을 달래려고 생깁니다. 그러니 습관을 혼내지 말고 조금 다르게 안내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텔레비전을 켠다면 처음 10분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 다음 볼륨을 한 칸만 낮춥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따르거나 차를 한 잔 준비합니다. 다시 10분이 지나면 화면을 보면서도 손에 든 컵의 온도를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 바로 다음 채널로 넘어가지 말고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방 안의 조용함을 딱 30초만 들어봅니다. 30초가 길게 느껴지면 10초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불편하면 다시 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입니다. 정막에 밀려 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 켜고 끄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거실 불을 하나 먼저 켜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집에 돌아왔구나. 혼잣말이어도 좋습니다. 소리가 작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 텔레비전을 켜십시오. 그리고 30분 뒤 볼륨을 한 칸 낮추고 컵에 물을 한 잔 따르십시오. 물을 마시며 오늘 남은 소리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냉장고 소리, 바람 소리, 발걸음 소리, 내 숨소리. 그중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이 실천의 목표는 텔레비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속의 나를 한 번 더 초대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정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막 안에 내가 앉을 작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한 저녁을 지나고 계신 분께 편지를 드립니다. 대표님이 아닌 이 라디오를 듣는 한 분의 저녁을 생각하며 조용히 적어봅니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켜둔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조용한 방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오래 책임을 다했고 오래 소리 많은 세월을 건너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소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누가 자주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오늘 일을 묻는 사람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저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녁은 아직 당신을 기다립니다. 조금 낮춘 텔레비전 소리 옆에서, 따뜻한 물 한 잔 옆에서, 거실 불빛 아래에서 당신은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막은 당신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당신의 마음이 앉을 자리를 비워주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내 숨소리가 아주 조금 들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그 숨소리 옆에 작은 차 한 잔을 놓아보십시오. 모레는 창문을 조금 열어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도 좋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저녁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도, 당신의 마음도 다시 다정해질 시간이 있습니다. 거실 탁자 위 리모컨은 때로 작은 문손잡이 같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바깥의 소리가 들어오고 잠시 집 안 공기가 바뀝니다. 그 문손잡이를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옆에 내 컵, 내 담요, 내 작은 메모도 함께 두면 좋겠습니다. 바깥 소리와 내 생활이 나란히 있을 때 저녁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밝은 화면은 빠릅니다. 사람들이 빨리 말하고 장면이 빨리 바뀌고 웃음도 금세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빨리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화면의 속도보다 불빛의 속도를 조금 믿어도 됩니다. 스탠드 하나, 주방의 작은 불 하나, 창문에 비친 은은한 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혼잣말은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 혼자 일하던 장인도 자기 손끝에 말을 걸고 밭을 돌보는 사람도 흙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저녁 나에게 한마디 건네는 일은 마음을 붙잡는 품격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 정도면 됐다. 떳떳하게 자자. 이런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도착합니다. 저녁이 조용하다고 해서 가족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바쁘고 친구가 멀고 배우자가 말수가 적은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서운함의 결론으로 만들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그저 오늘의 저녁으로 두어도 됩니다. 관계의 판결은 내리지 말고 내 마음의 온도만 조용히 살피면 됩니다. 잠들기 전 탁자 위에 내일 아침 마실 컵을 하나 꺼내 두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표시가 됩니다. 나는 내일도 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물건 하나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저녁의 정막은 내일의 작은 준비 앞에서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천천히 인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면 소리를 한 칸만 낮춰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만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나는 조용한 집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내 저녁을 새로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도 너무 애쓰지 말고 다정하게 쉬어가십시오. 저녁에 필요한 소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뉴스 진행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가요의 전주가 하루를 부드럽게 닫아줍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아무 말 없는 빗소리나 선풍기 소리가 더 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는 소리를 억지로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덜 긴장하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의 소리는 아직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크게 틀 수도 있고 작게 틀 수도 있습니다. 틀어두다가 끌 수도 있고 잠깐 조용함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감이 마음을 지탱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텔레비전 앞에서 스스로를 감시하지 마십시오. 왜 또 켰지 하고 혼내기보다 오늘은 어떤 소리가 필요했을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이 달라지면 저녁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우리는 곧바로 외롭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조용함을 외로움이라고 부르면 마음이 더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용함은 휴식이고, 어떤 조용함은 그리움이고, 어떤 조용함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피로입니다. 오늘의 조용함이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조용함인지, 몸이 쉬고 싶은 조용함인지, 할 일이 사라져 낯선 조용함인지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구분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뭉뚱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뭉뚱그려지면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나누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사람이 그리우면 짧은 안부를 보내고, 몸이 피곤하면 일찍 눕고, 하루가 비어 보이면 내일 아침 할 작은 일을 하나 적어두면 됩니다. 집은 오랫동안 우리를 받아준 공간입니다. 바쁘게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도 받아주었고, 피곤해서 아무 말 없이 누운 사람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 집이 낯설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이 변했다기보다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벽지의 작은 그림자, 오래된 의자의 삐걱거림, 냉장고의 규칙적인 소리, 저녁마다 같은 위치에 생기는 어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것들도 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화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이 집이 나를 너무 조용하게 만든다고 원망하지 않고, 이 집이 오늘도 나를 비맞지 않게 해주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텔레비전을 계속 켜두어도 됩니다. 마음이 유난히 허전하고 몸도 지치고 누구에게 연락할 힘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까지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외로워집니다. 다만 계속 켜두는 날에도 나를 잊지 않는 작은 표시 하나는 남길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올 때 물 한 모금을 마시기, 프로그램이 바뀔 때 어깨를 한번 내리기, 뉴스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채널을 바꾸기. 이것도 충분한 돌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저녁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나를 몰아붙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오늘 가능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녁이 매번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순서를 하나 만들어도 좋습니다. 첫째, 불을 켠다. 둘째, 물을 마신다. 셋째, 텔레비전을 켠다. 넷째, 30분 뒤 볼륨을 한 칸 낮춘다. 다섯째, 잠들기 전 컵을 씻어둔다. 이렇게 단순한 5줄이면 됩니다. 순서는 마음을 덜 헤매게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특히 저녁에는 큰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순서가 더 도움이 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늦게라도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종이에 적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워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한번 해보고 내일 마음에 들면 다시 해보는 정도면 됩니다. 인생 후반의 좋은 습관은 대개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저녁에 정막이 너무 커지는 날에는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려면 여러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 바쁘면 어쩌나?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특별한 이야기도 없는데 뭘 말하지?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는 긴 통화보다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문득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답장은 편할 때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바로 답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연락은 외로움을 들키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에 작은 불을 켜는 일입니다. 불을 켰다고 해서
누군가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둠 속에 내가 아직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가 남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는 머릿속 생각만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앞으로 계속 이러면 어쩌지? 나는 누구와 저녁을 나누게 될까? 이런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몸을 저녁으로 데려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붙여보십시오. 손가락을 가볍게 펴고 어깨를 한번 내립니다. 컵을 잡고 온도를 느낍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런 동작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마음도 말을 듣습니다. 저녁의 정막이 커질수록 몸에게 먼저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오늘도 텔레비전을 켜둔 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끄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소리를 한 칸 낮추고 방 안의 다른 소리 하나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소리가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내 숨소리, 찻잔 내려놓는 소리, 창문 너머 바람 소리. 그 소리들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 집에는 아직 생활이 있고 이 저녁에는 아직 당신이 있다고요. 오늘 밤 정막이 찾아와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막을 단번에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막과 조금씩 친해지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내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